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은 1차하고 2차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1차는 매년 뭐 7월 달에 시험 보고, 여기 이제 2차가 10월 달이죠. 끝나고 나서. 근데 요때 이제 과목이 1차 과목이 이제 민법하고, 오늘 이제 하고 있는 회계 원리하고 시설계로 세 과목이고, 그 2차 과목이 이제 주택관리 실무하고 그 법령이죠. 법령 뭐 법규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5과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이 따로 돼 있잖아, 그죠? 1차 과거에는 그 1, 2차를 같은 한 달 한시에 시험 같이 봤는데 지금은 나눠져 있습니다. 1차, 2차 이렇게 해서 그 1차 합격하고 요거 합격하고 나서 여기까지 합격해야 이제 그죠? 주택관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거 합격하고 요거 떨어져 버리면은 내년에는 요걸 안 보고 요거만 보면 됩니다. 아시죠? 그죠? 예. 요거 1차 합격하고 만약에 2차에 불합격했으면 그 다음에는 요거는 면제입니다. 1차는 그죠? 면제. 요거만 보면 되죠. 2차. 한 해. 그럼 만약에 그 다음에 또 떨어져 버리면 다 해야 되죠. 그죠? 예. 근데 기본 점수는 평균 60점, 과락 40점. 그 만약에 요 민법에서 점수를 그죠? 예를 들어서 요 민법에서 뭐 60점. 뭐 회계에서 70점, 만약에 시설에서 50점, 이거는 평균 몇 점이죠? 평균 60점이죠, 그죠? 이건 합격입니다, 그죠? 합격. 그런데 만약에 민법에서 100점, 시설에서 100점인데 회계에서 39점 나왔다, 이건 불합격이죠, 그죠? 과락 40점 미만 되면 안 되고, 이거는 불합격이고요. 합격은 이게 훨씬 크잖아, 그죠? 여기 180점이고, 이거는 239점이지만은, 이거 과락 나오면 안 됩니다.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요것도 평균 60점. 근데 우리 학원에서 이제 1차 위주로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실무하고 법규를 하는데, 실무 법규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달 정도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어지간하면 2차는 됩니다. 2차는 그게 안 어려우니까. 과거에 이게 이제 그 상대평가 볼 때는 평균, 그게 상대평가는 이제 인원수로 구분하죠. 인원수로 제한합니다. 그죠? 합격, 예정 인원수로 끊어버리죠. 커트라인이 87점 나왔습니다. 이거 두 과목. 굉장히 어렵죠. 그죠? 지금 무조건 절대평가니까 6점 넘으면 됩니다. 두 과목 60점. 예. 이거는 뭐 크게 2차에 한 2달 하면, 시간 하면은 막, 요즘 다 넘어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금년에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죠, 그죠? 주택관리사 시험이. 아마 여러분들 혹시 뭐 말씀드리는 게 몰라도, 금년에 회계도 좀 어려웠었고, 시술도 어려웠죠. 예. 원래 보셨습니까? 시험. 예. 이것도 어려웠습니다. 민법도 조금 어려웠다 해야 돼. 예. 민법도 뭐 조금 어렵게 나와서, 이번에 1차 합격하신 분들이 조금 적었을 겁니다, 아마. 예, 아무튼 우리는, 요거 외에 또 뭐 다른 거는 뭐 객관식 문제를 한 거 아실 거고, 그죠?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예.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자, 거기 이제 우리 교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 첫 페이지 한번 보세요. 17쪽. 예, 그 17페이지 보시면은 회계의 기초 개념 나오죠, 그죠? 회계가 뭐냐 나옵니다. 회계를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 하나는 딱 기억해 버리세요. 회계를 하면은 항상 요 말 하나. 예, 회계는 뭐냐 하면은 정보 제공한다 이렇게. 그 회계란 하고 나서 6번째 한번 내려가 보세요. 6번째 줄에 보시면은 오늘날 미국 회계학회에서 정의가 있죠, 그죠? 회계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에 관한 정보를 쉽게
식별,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걸 줄이면은 정보 제공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기업의 정보가 뭐죠? 그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죠? 정보가 뭐냐? 정보가 우리가 하고 이거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아셨죠? 회계 정보는 이겁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 지출한 돈. 그죠? 그리고 오늘 현재 우리 기업이 얼마다 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죠. 다시 보세요. 앞으로 요걸 제가 자주 그릴 겁니다.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말에 끝났습니다. 그죠? 이날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산을 하면은 우리가 12월 31일 기점으로 해서 장부를 마감합니다. 마감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 그죠? 왜 결산을 왜 하느냐? 그 1년 동안 내가 얼마 벌어들였는지 알아봐야 되죠. 손익계산.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1월 1일 날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내 돈 1억이 1년 후에 얼마 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는 재무상태표라 이런 재무상태, 재산 상태를 알아본다. 그죠? 요거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죠? 그 재무상태와 손익계산이다. 그럼 재무상태를 알아보는 게 뭐냐? 재무상태가 바로 자산, 부채, 자본. 요거 알아보는 거. 그죠? 손익계산하는 게 뭐죠? 수익과 비용. 그죠? 빼고 나면은 이게 손익계산이랍니다. 요거 관계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 그죠? 수익 마이너스 비용은 이익이다. 이게 손익계산이랍니다. 그래서 요걸 알아보는 것이 요래 작성하는 표, 이게 이제 부기의 목적이죠. 장부기장을 왜 하느냐? 이거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장부기장 하는 목적은. 이런 요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를 이제 정보 이용자 있죠. 바로 우리는 이해관계자이랍니다. 그 이해관계자 하면은 요 이해관계자를 하는 사람은 외부, 우리 기업 외부 이해관계자가 있고 내부 이해관계자가 있죠. 그죠? 관계자이랍니다. 외부, 관심 있는 사람. 외부는 뭐죠? 우리 회사 투자한 사람, 투자자. 또 우리 회사에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외부 정보 이용자랍니다. 외부. 그럼 내부는 누구냐? 경영자를 말하죠. 경영자 또는 경영진이라 하기도 하고. 내부다. 그죠? 요 등등 많죠. 그죠? 투자자, 채권자, 뭐 그 외에 거래처, 뭐 고객이라든가, 그죠? 정부기관, 세무서, 뭐 등등. 이 사람들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식. 그럼 우리 회사 주식을 산 사람이죠. 주주. 주식을 사는 사람. 우리 회사의 사채를 사는 사람. 또 돈 빌려준 사람. 이 사람 우리는 누구라 하죠? 주주. 이 사람 우리가 사채권자. 그죠? 채권자. 사채권자를 하죠. 그죠? 그래서 투자한 사람, 채권, 돈 빌려준 사람이죠. 그죠? 이런 사람에게 우리 회사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이해관계자에게 요 기업에 관련된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이걸 뭐란다 그랬죠? 회계. 구분하면은 이래 구분합니다. 그럼 장부기장 하는 목적은 요거 알아보는 거. 요 결과치를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거, 그걸 뭐라 하죠? 회계. 아시겠죠? 회계다. 그래서 부기는 요 상태까지 12월 말까지 결산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것이 부기. 요거 이해관계 제공하는 거, 요거 회계. 왜 제공하겠죠? 뭐 말하는 다 알겠죠. 그죠?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돈을 벌었는지, 그죠? 내가 손해봤는지, 돈 빌려준 사람들은 이자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를 정해준다. 1년치. 이게 부기와 회계입니다. 그 이제 다 연결되죠. 그죠? 아래 한번 보세요. 회계의 목적이 나옵니다. 그죠? 회계의 목적 하면은 딱 한마디 뭐라 그랬죠? 정보 제공. 끝마디 정보 제공 하는 말 찾아가서
두 번째 줄에 나오네, 그죠? 정보를 산출해서 제공한다. 정보 제공이 그게 회계의 목적이랍니다. 넘겨볼까요?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은 정보 이용자가 나오죠. 그 정보 이용자 이런 사람들, 아시겠죠, 그죠? 그 가장 대표가 누구죠? 투자자, 채권자, 그죠? 뭐 직원들, 노조, 정부, 경영자 쭉 나오죠, 그죠? 이걸 이제 구분하면은 전부 외부인데 딱 한 사람 누구? 경영자만 내부입니다. 내부 경영자. 그 다음 아래 보면은 회계 분류가 나오죠. 분류에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관리회계를 다른 말로 뭐라 했죠? 원가회계, 그죠? 원가회계를 하기도 합니다. 원가회계. 그 재무회계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잖아, 그죠? 요거 알아보는 거. 이게 재무회계다, 그죠? 그 우리가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말까지 요런 상태, 요거 알아보고, 여기 재무회계까지. 그럼 이제 요 결과치를 보고,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업의 어떤 경영 전반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장이 보고, 이 생산 라인을 조금 우리가 이거 축소해야 되겠다. 또는 생산 라인을 정설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의사 결정하죠. 사장 입장에서. 이런 의사를 결정하는 거, 요걸 우리는 원가, 뭐 특히 요걸 이제 우리가 떼서 관리라 하기도 하지만은 묶어서 그냥 원가 관리회계를 해랍니다. 원가 관리회계. 그래, 요 의사 결정하는 거는 요 과거 요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미래 생산 라인을 정설할 건지 축소할 건지 요걸 결정하는 거. 그래서 요 원가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이고 재무회계라는 거는 1년 동안 있어 왔던 거잖아. 그죠? 과거에 있어 왔던 자료. 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있어 왔던 거 요 결과치를 나타내는 거니까 과거 지향적이라 이런 표현합니다. 원가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이다. 그 오른쪽 표가 하나 나와 있죠. 그죠? 그거 보면은 과거 지향적이라 하는 말이 있죠. 미래지향적이다. 그게 이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점입니다. 그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그죠? 관리회계는 경영자. 양식은 재무제표. 재무제표가 네 가지라 그랬죠? 한번 해볼게요. 시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그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 뒤에 다시 나옵니다. 예, 다 나오는데 재무제표랍니다. 예. 그 다음 아래 그 보면 화폐적 정보와 비화폐적 정보가 나왔죠. 그죠? 화폐적 정보라는 거는 숫자로 나타내는 거. 비화폐적 정보는 숫자가 아닌 거, 질적 정보를 하죠. 그죠? 예. 그 기업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신용도 이런 걸 비화폐적 정보라 이랍니다. 세금 관계는 세무회계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아래 회계와 부기의 관계가 있죠. 부기와 회계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죠? 원래는 같은 의미인데, 이제 오늘날 회계가 부기로부터 발전되어 왔고, 회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빈약했던 과거에 장부 기입 중심으로 보던 게 부기고, 이제 정보 제공을 이제 묶어서 회계라 그랬잖아. 그죠? 예,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장부에 기장하는 거. 요게 부기. 그죠? 부기라 하고, 요 부기에다가 플러스 정보 제공. 요걸 합친 걸 뭐라 한다 그러죠? 회계. 요래 표현합니다. 알겠죠? 부기라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바로 여기까지 장부 기장 자체를 부기라 하고 여기다가 정보 제공까지를 플러스한 게 회계다. 이렇게. 용어만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아래 부기의 의의가 나오죠. 부기가 뭐냐 하면 항상 요거 딱 두 마디 요겁니다. 재무 상태와 손익 계산. 요게 부기의 목적. 부기의 의의라 하기도 하고 목적 하면은 재무 상태와 손익 계산을 하기 위한 거다. 그게 바로 회계다. 부기. 예,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20페이지 가면은
부기에 목적이 나오죠. 1번 주목적 나옵니다. 그죠? 주목적이 바로 뭐냐? 기업의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그 다음 그 아래에는 보면은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그죠? 요게 손익계산. 그 부기의 주된 목적은 요거 작성하는 거다. 그죠? 요게 부기다. 요래 하시면 됩니다. 재무 상태. 손익계산은 1년 동안이잖아. 그죠? 요거는 일정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부수적인 목적이 나오죠.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참고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냥. 예. 이런 걸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된 목적 그 하나만 확실하게 이거 딱 기억해버리고, 나머지는, 부수 목적이다. 그죠? 뭐, 경영 자료. 그죠? 예. 기업 활동에 대한 정보, 과거에 대한 자료, 각종 분쟁이나 증거 자료를 제공한다. 요거. 그 아래 보면은 단식과 복식이 나오죠. 예,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 하면은 아까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예, 현금 100원을 빌려왔다. 현금 100원을 빌려왔다 하면은 현금과 차입금 요래 표현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요거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요것만 기장하는 거 요것만 기장하는 것이 바로 단식 부기라 하고 요것도 기장하고 요것도 두 개를 같이 기장 이걸 우리는 복식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복식. 예. 우리가 하는 거는 모두 뭐다? 복식이다. 아시죠? 우리가 이거 뭐 복식. 예. 두 개 우리가 탁구 칠 때 보면 혼자 치면 단식이잖아. 그죠? 두 사람이 치는 게 복식.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복식. 양쪽 다 기장한다. 예. 복식이랍니다. 그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기장을 할 때 보면 보세요. 그럼 여기에 왼쪽을 아까 뭐라 한다 그랬죠? 차변. 오른쪽을 뭐라 하죠? 대변이라 합니다. 대변. 그 차변에 계정이 있으면 대변도 있어야 되고 요 금액과 요 금액 항상 같아져야 되죠. 그죠? 같다. 예. 이걸 우리가 이제 말 이래 표현합니다. 요 계정도 있으면 요 있어야 되죠. 그죠? 요걸 뭐라 하느냐? 거래의 이중성 이런 표현합니다. 거래는 항상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중성. 예. 그럼 금액이 항상 같아야 되죠. 그죠? 돈 100원을 빌려왔으면은 내가 현금이라는 100원이 증가되었으니까 앞으로 갚아야 할 부채도 100원이 늘어났죠. 그죠? 요걸 뭐라 하느냐. 같다. 그죠? 항상 같아져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차. 대변과 차변이 평균의 원리다. 평균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대차 평균의 원리다. 계정 과목을 차변에 기장하면은 대변도 하나 있어야 되고 대변에 있으면은 차변도 있어야 된다. 항상 양쪽에 생기는 걸 뭐라 한다. 시작. 거래의 이중성. 금액이 항상 같아져야 됩니다. 알겠죠? 요 금액이 같다 뭐라 한다. 시작. 대차 평균의 원리.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나중에 모든 장부기장은 합계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 합계를 가지고 맞나 틀렸나를 알아볼 수 있다. 그걸 뭐라는지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이랍니다. 자기 검증. 이게 이제 복식부의 기본 원리가 세 가지죠. 자, 다시 시작. 거래의 이중성, 대차 평균의 원리, 자기 검증 기능 이렇게 복식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정 과목이 항상 양쪽에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양쪽에 요걸 우리가 거래의 이중성이다. 두 가지 성격이 있고 금액이 항상 같아진다. 대차 평균의 원리. 하나하나가 같아지다 보면 이게 10개가 되든 100개가 되든 1000개가 되든 합계가 같아지겠죠. 그죠? 그걸 가지고 맞나 틀리나 검증합니다. 그걸 뭐라 하죠? 자기 검증 기능합니다. 아시겠죠? 약간 이제 뭐 생소한 용어가 있으면 요래 몇 번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다른 거는 필요 없습니다. 영리 목적은 영리북이고 영리 목적이 아닌 거는 뭐라 하죠? 비영리북이 이런 표현하죠.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거. 영리북이. 영리 목적이 아닌 거는 비영리북이. 비영리 하면은 가계북이, 뭐 관청북이, 재단북이 이랍니다. 회계 단위라 하는 거는 회계 단위나 장소적 범위를 말하죠. 우리 지금 우리 학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우리 교실만 할 거냐? 그렇다면은 1강의실, 2강의실을 할 거냐? 이 전체를 할 거냐? 이거죠. 그죠? 즉 말해서 사무실만 가지고 모든 수익과 비용을 볼 거냐? 1강의실만 따로 할 거냐? 2강의실 따로 하고 이걸 전체를 할 거냐? 요걸 회계 단위라 이랍니다. 그 장소적 구분 범위. 예. 그걸 우리가 거기에 나와 있는 회계 단위다 이라죠. 아래 보고 기간에 보면은 그 정기, 작년을 우리가 정기라 이랍니다. 올해 금년을 단기라 하죠. 그죠? 내년을 뭐라 하죠? 차기 합니다. 단기, 정기, 차기. 예. 그럼 나머지는 그거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은 1년에 1회 이상 결산해야 되고, 그 다음 또 보면은 그 1회계 연도라 하는 거는 한 결산기에서 다음 결산기까지를 말한다. 그죠? 또 상법에서는 12개월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게 이제 특징이죠. 그죠? 그리고 아래 4번에 보면은 재무상태표 이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아마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과거에 회계원리 공부를 하기 전에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대차대조표 들어보셨죠? 그죠? 요게 우리 똑같은 말입니다. 재무상태표로 이런 말이 바뀌었죠. 그죠? 재무상태표 이렇게 표.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이런 이제 장부 기장하는 법이죠. 그죠? 법이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거 있었습니다. 기업회계 기준 하는 게 있었고 지금은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라죠. 이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약간 차이점이 있죠. 그죠?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전 세계 한 150개 나라가 공통적으로 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그동안 해왔었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저기 이제 상장법인이 있죠. 그 왜 주식 시세 쭉 나오잖아. 그죠? 상장회사. 예, 들어보셨죠? 그죠? 다 아실 겁니다. 상장법인. 예, 상장법인 하면은, 요 이제, 정권거래소에서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 있고, 또 등록법인이 이러고 있죠. 그죠? 요거는 이제 등록법인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예, 흔히 이걸 우리는 코스닥이라 이랍니다. 코스닥. 요거 이제 코스피라죠. 예, 많이 들어보죠. 그죠? 코스피, 코스닥. 이게 이제 벤처기업이잖아. 그죠? 일종. 이거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상장법인 코스피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직원을 이야기하면 이거는 정식 직원이고 이거는 비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이고 임시직이고. 규모가 크고 요 규모가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러는 거는 말하면 이제 어떤 잘하면 대박 나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안전성이죠. 이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요게 상장법이 한 700개쯤 됩니다. 등록법인이 한 1000개. 요거는 이제 정권회사에 등록만 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거. 이걸 묶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상장법인이라 이랍니다. 이런 회사가 아닌 회사. 그죠? 비상장이죠. 그죠? 아닐 빚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회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하세요. 그죠? 상장법인은 국제 기준에 하고 비상장법인은 기업의 기준, 요 기존에 하던 거 해도 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으로 가시면은 아파트의 회계는 거기에는 비상장입니까? 상장입니까? 당연히 비상장이죠. 그죠? 그 아파트에 가면 이거 씁니다. 대차대조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시는 데는 이걸 쓰는데 회계 시험, 모든 자격 시험은 전부 이거 기준입니다. 이 말 안 쓰죠? 전부 이거 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 말이나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데 표현이 다르죠. 그죠? 예. 같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아래 보시면은 자산 나와 있죠. 그죠? 자산이 뭐냐? 자산 이제 아시잖아. 그죠?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자산은 뭐라 그랬죠? 소유와 권리. 아시겠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
앞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거, 그걸 묶어서 자산이다. 그죠? 예. 소유와 권리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예. 자산이라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말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책에다가 소유와 권리라 이라면 좀 의식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내가 물건을 사고 파는 거는 거래가 되겠죠. 그죠? 그래, 만약에 길 가다가 뭐 돈을 주었다든가 또는 뭐, 그죠? 매장물을 발견했다 이런 거는 사건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지배된다는 거는 어떤 그 행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겠죠. 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 자원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거 간단하게 요래 말씀드리고, 그럼 또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산이 뭐냐 하면은 딱 한마디로 보면 돈 될 수 있는 거, 돈이 되는 거, 내한테 돈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자산이라 합니다. 그러면 책에다가 돈 되는 거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요걸 이제 말을 따듬었는 게 뭐냐면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다 이래 표현해. 요 효익이 바로 돈을 말합니다. 돈. 미래 내한테 돈이 될 수 있는 거, 그걸 이제 요래 표현하죠. 미래 경제적 효익이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거는 이제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예. 다음 뒤로 넘어가서 그 자산의 분류는 이제 앞으로 자산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 아래 이제 부채라는 거는 빚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갚아야 할 빚.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뭐라 하죠? 자본. 그죠? 자본이라 하고. 예.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잠깐 한번 보세요. 그 까만 데 보시면은 재무상태표에서 왼쪽에는 자산, 오른쪽은 부채 자본입니다. 왼쪽을 뭐란다 그랬죠? 차변. 오른쪽을 대변.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럼 그 등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걸 우리는 재무상태표 등식이라 하고, 자본 구할 때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자본이 되겠죠. 자본 구하는 식을 무슨 등식? 자본 등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 아래 기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예. 기초와 기말의 재무상태표가 다음과 같은데 이 자료를 보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세요. 그랬죠. 그죠? 그러면 재무상태표에는 차변에 뭐 들어가죠? 자산. 여기는 부채와 자본. 그죠? 예. 그러면은 1월 1일 현재 보세요. 1월 1일 현재 거기에 나와 있는 현금은 자산 부채 구분합니다. 현금은 뭐죠? 자산 외상 매출금, 자산 상품, 자산 비품, 자산 외상 매입금, 부채, 차입금, 부채. 아래 그냥 잠깐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 자산은 차변에 적어놨죠. 그죠? 부채 자본은 대변에 있죠. 부채. 그 뺀 게 뭐죠? 자본.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이래 작성하는 표. 시험에 작성하셔야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원리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객관식 문제니까. 그 객관식에 대비해야 되죠. 그죠? 아, 이래 작성하는 거다. 결국은 차변에 뭐가 들어갔죠? 여기 뭐 들어갔죠? 다시 차변에 뭐 들어가죠? 자산. 그죠? 아, 자산은 여기다 적어주고, 대변에 뭐 적었죠? 부채와 자본. 아, 이래 적는 걸 뭐라 한다? 재무상태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죠? 아파트 관리실에 가면 뭐라 하죠? 대차대조표 이랍니다. 대차대조표. 예. 요 등식이 성립하잖아. 그죠? 이게 100원이면 이게 30원, 70원이다. 그죠? 합계가 같다. 요 합계가 같다. 그러면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여기 성립하잖아. 그죠? 이걸 무슨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 그죠? 요거 구하는 거, 요거. 자본 어떻게 하면 되죠? 자산 말의 부채는 자본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뭐라 하죠? 자본이라 이러죠. 그죠? 자본 구하는 건 무슨 등식? 자본 등식. 아시겠죠? 아, 이거 등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예, 제목을 붙여놨죠. 그죠? 예, 뒤로 가면은 25페이지는 참고. 이건 이제 신문에 이제 내릴 때, 신문에 이제 결산 공고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참고를 보시면 되고, 예, 뒤로 가세요. 26쪽.
그 26페이지 보면은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다. 포괄 손익계산서. 그 포괄의 의미는 나중에 뒤에 가서 자본에 가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냥 손익계산서다 고래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수익. 수익이 뭐냐? 벌어들인 돈. 그죠? 수익이라는 거는 벌어들인 돈. 기업에서. 그럼 수익의 대표가 뭐죠? 매출액. 물건 팔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돈이 한 10만 원 필요합니다. 그죠? 요 10만 원 내가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죠? 돈 한 10만 원 벌으려 하면은. 예? 일해야 되죠. 그죠? 일을 하거나 또는 뭐 해야 되죠? 물건을 팔아야 되죠. 판매. 그렇잖아. 그죠? 이게 핵심입니다. 매출한다. 이건 이제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게 이제 매출이죠. 그죠? 요 매출. 그죠? 예. 재화를 판다. 재화의 판매. 일을 한다 하는 걸 뭐라 하냐면은 이걸 이제 말을 갖다 용역을 제공한다 이라죠. 그 기업에서는 우리 개인이나 기업은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두 개잖아. 그죠?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 중에 하나. 물론 이제 기타 있죠. 등등 뭐 여러 가지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을 수도 있고 주식을 투자하고 배당금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그 핵심은 이거다. 그 이걸 보세요. 물건을 팔았다. 그럼 팔았으면 이게 요게 바로 뭐가 되죠? 매출액이잖아. 그죠? 요게 뭐죠? 대가를 받는 건 뭐죠? 수수료. 그죠? 수수료. 이건 이제 매출액과 기타 등등, 기타 수익. 예, 기타 나눠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거 보면은 수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매출액과 기타 수익 이렇게. 수익은 항상 간단합니다. 그죠? 매출액과 기타 수익. 비용은 좀 다양하죠. 그죠? 그거 보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매출원가도 있고 물류 원가, 관리비 나오죠. 그죠? 월급, 급여, 급료 이런 거. 그죠? 뭐 퇴직금, 명퇴금, 그죠? 예. 등등 뭐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등등 또 이자 비용, 뭐 대손상각비라든가 처분손실 등등 나옵니다. 그죠? 아, 이런 게 비용 항목이구나. 이런 걸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거구나. 예.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은 손익계산서가 나와 있죠. 똑같이 우리 아까 했던 거죠. 예. 전부 이제 반복되잖아. 그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손익계산서. 우리 손익계산서라 하는 것은, 그죠? 예. 여기에 들어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변 아까 뭐 들어간다 그랬죠? 비용. 대변은 뭐죠? 수익. 이렇게. 이게 이제 수익이고 이게 비용입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90원이고 이게 70원이다. 그러면은 수익은 대변에 적어줍니다. 비용은 차변에 이렇게 딱 정해놨죠. 이렇게 하자 정해놓은 건데, 그럼 수익이 크니까 우리가 마감을 하면 요게 20원만큼이 뭐가 생기죠? 2. 그죠? 요래 항상 마감은 같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차변, 대변에. 그럼 이때 한번 보세요. 요 등식, 여기 등식 같다. 이퀄. 그죠? 요거 합계와 요 합계 같다. 그 요거 합계를 우리가 적을 때는 비용을 뭐라 하죠? 총비용 플러스 순이익은 뭐와 같다? 총수익과 같다. 이게 손익계산서 등식. 요 합계와 요게 같다 이 말입니다. 요 합계와 요게 같다. 요거다 요거는 요거다. 이게 손익계산서 등식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럴 경우 있잖아. 그죠? 이게 클 때도 있겠죠. 이게 100원. 만약에 요게 100원이고 요게 90원이라면은 요게 뭐 생기죠? 손실. 그렇죠? 요게 100원이고 요게 90원이라면 요게 손실이 10원 생기죠. 그때는 등식이 어떻게 되죠? 요게 100원이면 시작. 총 비용은 여기 뭐죠? 총수익 플러스 손실 되겠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요게 만약에 100원이고 요게 90원이면 여기 뭐 생겨요? 손실이잖아. 그죠? 총 비용은 총수익과 요거 합평이 같아진다. 그죠? 손익계산서 등식은 두 개 나옵니다.
이익이 있는 경우와 손실이 나오는 경우다. 그죠? 요게 손익계산서 등식이랍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죠. 그죠? 다음 뭐 자본 등식이 어느 거냐, 무슨 등식 하는 거는 우리 7회까지 시험, 한 번 시험 딱 나왔습니다. 한 번. 그동안 한 번. 공식 같은 거는, 요렇다 하면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 기본 문제 한번 보세요. 예, 등식은 또 우리 문제 풀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아래 그 보시면은 한국 상점에서 영업활동 자료가 다음 같을 때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보세요. 자, 아래 보면은 매출액은 뭐라 그랬죠? 수익은 대변에 적어주고 그냥 보세요. 매출원가는 비용이죠. 차변에, 그죠? 급료 뭐죠? 비용, 차변. 임차료 뭐죠? 비용, 차변. 수수료 수익은 수익, 대변. 광고 선전비는 비용. 이자 수익은 수익, 대변.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이고, 그죠? 예. 그 뺀 차익은 뭐가 되죠? 당기 순이익. 여기 손익계산서 작성 방법. 뒤에 한번 넘겨볼까요? 3번. 3번 그 문제 한번 보세요. 3번 문제. 이렇게 이제 시험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나열해서 나오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제가 다음 시간에 문제를 조금 더 가져올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은 1월 1일 기초. 우리는 이제 문제를 보기 전에 여기다 일단은 보세요. 기초 들어가는 게 뭐죠? 자산, 그죠? 기초 부채, 기초 자본, 그죠? 여기에 기말 자산, 또 기말 부채, 기말 자본. 그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 뭐라 하죠? 총수익. 지출한 돈은 총비용. 빼고 나면은 순이익. 요 원리. 여기서, 자, 시작.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는 기초자본. 기말자산 마이너스 기말부채는 기말자본. 총수익 마이너스 총비용은 순이익. 한 번 더.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익. 요거 구하는 거는 요래 구해도 되고 여기서 빼도 됩니다. 그죠? 두 가지. 그럼 이제 대입해 봅니다. 자, 보세요. 3번. 기말에 있어서 장부를 조사해 보니 자산이 30만 원. 그러면 기말의 자산은 30만 원. 이게 30만 원. 다음에 부채는 18만 원. 그리고 비용 합계가 얼마죠? 36,500원. 수익 합계는 29,800원. 연도 초의 자산은 20만 원이었다. 이때 묻는 말 연도 초의 부채 합계를 구해보세요. 요거 구하세요. 그죠? 요래 주어졌잖아,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항목의 기본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거의 자산부채자본, 1년 동안의 수익, 비용, 이익. 그죠? 요거 구하세요.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 안 주어졌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고. 그죠? 여기에서는 지금 못 구하죠? 그죠? 구할 수 없다. 여기는 구할 수 있죠? 그죠? 얼마입니까? 이게 비용이 크죠? 그럼 이익이 아니고 뭐죠? 손실. 우리가 손실은 앞으로 마이너스로 표시할 겁니다. 마이너스. 예. 얼마죠? 6,700원. 요 쓰고 빼면 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암산이 안 되면은 계산기로 하면 됩니다. 36,500원 빼기 29,800원. 이렇게. 그럼 요거는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요거 얼마죠? 12만원. 그죠? 그럼 우리가 공식은 요거 구하는 공식이 두 개라 그랬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도 되고 또 하나 있죠.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도 순이익이다. 그럼 12만 원에서 얼마를 빼니까 마이너스 나왔다. 그죠? 여기에서 요걸 빼니까 마이너스 6,700이라는 거는 요게 적습니까? 큽니까?
요거보다 요게 여기서 요걸 뺐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잖아. 그죠? 마이너스 한 거는 여기 요 기말 자본이 보다 기초 자본이 커야 되죠. 여기 큽니다. 그러면 더하면 되죠. 더하면 되니까 얼마죠? 12만 6,700원. 요 수 빼야 이게 커야 마이너스 나오잖아. 그죠? 예. 그건 이제 부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요 부채는 요거 더한 거 요거 더한 게 요거 뺀 게 요거 두 개 더하면 요거 나와야 되니까 그럼 결국 여기서 빼면 되잖아. 그죠? 요거 차액. 요거. 예. 73,300원. 암산이 안 되면 계산기를 하면 됩니다. 빼면. 그죠? 73,300원 정답. 요게 답. 그죠? 73,300원이다. 이렇게 구합니다. 예. 원래 알겠죠?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해서 답을 구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 게 한번 보세요. 자, 요거 이제 제가 지울 겁니다. 예. 일단 요래 한다 하면 아시겠죠? 그죠? 요래 한번, 이제 이거 한번 구해보세요. 지워도 되죠? 자, 요 문제 한번 보세요. 만약에, 숫자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세요. 기초자산이 300원이고, 일단은 요거 구하라 한번 봅시다. 기초부채 구하고, 요건 안 주어졌다. 그죠? 요거 구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구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기말자산 이건 얼마냐? 500원 나왔고, 기말 부채가 요게 예를 들어서 270원이다. 그리고 총 수익은 50원, 총 비용이 만약에 190원이에요. 여기 나와. 요거 구하세요. 부채 한번 구해볼까요?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서는 못 구합니다, 그죠? 요거 구할 수 있죠? 얼마죠? 160이죠? 요거 얼마죠? 270. 그럼 이제 요 270에서 요 계좌번 빼니까 요거 나왔죠? 요거 마이너스 요거 나왔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얼마죠? 예? 110. 여기서 빼야 되잖아. 그죠? 빼서 답이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 빼면 요건 맞죠? 270 빼니까. 그죠? 답이 얼마죠? 190. 190 맞죠? 190. 요거 빼면 되는 거죠? 190.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제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게 보세요. 자, 다시 보세요. 자, 주어졌는데, 문제를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이제, 조금 어렵게 낼 때는 요래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래 시작했다가, 요 기간 중에, 그죠? 요 중에, 요 자본을 증가시켰답니다. 요걸 증가시킨 우리가 정자라 이랍니다. 자본금을 증가시켰다. 자본금 증가, 정자. 정자는 여기다 더해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자본을 감소시켰다면 빼야 되죠. 그죠? 감자 마이너스. 내가 처음에 얼마 가지고 시작했다가 자본을 증가시키고 감소할 수 있잖아. 그죠? 요걸 만약에 정자를 얼마 했나 하면은 100원을 정자했다가 감자를 했는데 요걸 만약에 60원을 감자했답니다. 이때 요거 구해보세요. 이렇게. 요게 더 나왔죠. 그죠? 정자, 감자가.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못 구합니다. 그죠? 잠깐 보류하고 요거는 구할 수 있겠죠? 이건 얼마죠? 160. 요거 얼마죠? 270.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없을 때는 기말 자본에서 요거 빼면 요거 나왔죠? 여기 있잖아. 그죠? 요 정자와 감자라는 거는 요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요 1을 1 자본에다가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요 기말에서 요 부분을 뺀 게 요겁니다. 그죠? 270원에서 기말 자본 270원에서
요걸 뺀 거. 야, 요거잖아. 그죠?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은 요 동그라미가 얼마죠? 다시 270원에다가 요 전체가 얼마 돼야 여기 얼마 되죠? 160 얼마 나와야 되죠? 110이죠. 요 동그라미가 110입니다.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가 110이면 여기 얼마인지 알 수 있죠? 얼마에서 요거 결국은 40원 더한 거죠. 여기에서 40원 더하니까 110원 나와서 요거 얼마? 70. 그죠? 70 나왔잖아요. 그 요거 얼마? 230. 그렇죠. 그래 여기서 빼면 요 230이잖아. 그죠? 요 문제가 이제 여기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죠. 정자, 감자 나오는 거. 우리 시험에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그동안 나왔던 게 거의 뭐 나왔으니까 열 몇 번 나왔죠. 그죠?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한 4번, 5번 정도 여기 나왔던 거죠. 정자, 감자가 있는 거. 요 정자, 감자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더하고 뺀 게 있다. 그죠? 그러면 정자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게 보세요. 정자는 뭐냐? 정자를 하는 거는 자본금 증가. 추가 출자인 걸 말합니다. 추가 출자. 감자라는 거는 자본금 감소. 요거는 이제 돈을 내가 투자했다가 인출한 거죠. 찾아 써버린다는 거. 인출, 요거. 요거는 추가 출자했으니까 더하고, 그죠? 인출은 빼고, 정자는 더하고, 감자는 뺀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약간 어렵게 나올 때는 이제 요게 또 주어진다 하는 걸 아시고, 정자와 감자. 알죠? 요런 유형의 문제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요런 거는 또 연습할 거니까 일단은 기본 원리는 아시고 정자 나오는 거는 자본금 증가니까 더한다 요리 이해하시고 감자 나오면은 자본금 감소를 줄인 겁니다. 뺀다 하는 것만 이해하세요. 예. 다음에 그 29쪽에 보면은 손익계산서 양식이 나와 있는데 요 부분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예, 요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기본 참고고 예, 이상 요래해서 기본 이제 우리가 회계 그 흐름 기본적인 용어 정리 요렇게 이제 끝나고 그 31쪽에 보시면은 이제 순환 과정 하는 말이 있죠. 그죠? 교재 보시면은 그게 뭐냐 하면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부기를 하면은 장부 기장을 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처음으로 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에 옵니다. 그죠? 요 12월 말에 작성하는 표가 뭐가 있죠? 크게 두 가지 뭐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죠? 요거. 그럼 요거가 결산보고서죠. 마지막 단계죠. 그죠? 요게. 그럼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작성되기까지의 과정, 요 과정을 우리 책에 보면은 순환과정이라 하는 겁니다. 과정. 예. 요 이제 회계 순환 과정 하는 것은 마지막 단계까지 이제 1월 1일부터 모든 이제 거래가 발생합니다. 그죠? 예. 자, 요걸 이제 제가 간단하게 적어 볼게 보세요. 예, 거래라는 거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거래라 이랍니다. 돈을 빌려오고 빌려주고 이런 거래가 발생하면은 요 거래를 그죠? 예. 자 보세요.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은 거래가 발생했다, 물건을 팔았다 하면은 요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죠. 그죠? 장부에 기장을 하다가 연말에 와서 12월 말에 와서 그걸 이제 집계를 합니다. 그죠? 집계. 요 집계한 표. 요 집계표가 바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죠. 그죠? 예. 간단한 요거잖아.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장부에 기장을 하고 장부 기장을 갖다가 계속 1년 동안 하다가 연말에 와서 집계표를 작성한다. 그죠? 집계표. 이걸 매일 작성하는 걸 뭐라 하죠? 매일. 그렇죠. 일계표. 예.
매일 마감하는 일개표. 은행 같은 데는 매일 하죠. 그죠? 은행은 일개표. 매주 하면은 주개표. 매주. 매월 하면은 월개표. 월개표라 이랍니다. 예, 마지막 단계가 직계표가. 예. 그 1년치를 전체를 하는 걸 뭐라 하죠? 시산표. 연계표를 하기도 하는데, 뭐, 이제 그 말 잘 안 쓰고 시산표를 하는데, 요걸 표를 보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요걸 가지고 직계표를 다시 또 나눠주죠. 그죠? 자산부채 자본은 요걸 어디로 보내죠? 재무상태표로. 수익과 비용은 손익계산서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 그게 요게 전체가 이제 말하자면은 완성된 직계표죠. 그죠? 예. 매일 하면은 일계표. 매주 하면은 주계표, 매월 하면은 월계표, 1년 단위로 하면은 시산표를 하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아파트의 어떤 관리 사무소에 가면은 이런 거는 매일은 안 합니다. 거래가 안 많기 때문에. 근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요거 작성합니다. 보통 월계표. 요거 작성하죠. 월 단위로 이제 작성해 보는 건데, 그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죠?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고 요걸 집계를 하는데, 요 거래를 장부에 기장하기 위해서 요 가운데 하나 절차를 거칩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분계라 하는 겁니다. 분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거래를 이제 왼쪽과 오른쪽 나눠주죠. 그죠? 차변, 대변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차변에 얼마, 요게 차변과 대변으로 요래 나눠주는 표가 분계를 하는 건데, 요걸 기입한 장부를 분계장이라 이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장부에는 이거는 없어져 버립니다. 거래는. 요 거래가 분계 형태로 장부에 기장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이 자체는 없어져 버리죠. 그죠? 요래 분계를 보고 이제 장부에 기장하고, 요 장부 기장을 가지고 연말에 와서 직계표 작성하고, 요 과정.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은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은 요 거래를 분계를 합니다. 분계를 해서 기입하는 장부 우리는 분계장이라 하고, 요 분계를 가지고 이제 장부별로 작성하죠. 총계정 원장이라는 또 장부를 작성하고, 총계정 원장이랍니다. 줄여서 원장이라 하기도 하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단위로 우리가 기준했을 때 시산표를 작성하고, 요 시산표를 보고 이제 마지막 단계, 요게 이제 뭐냐 하면은 재무상태표. 와 손익계산서. 이렇게 요게 이제 과정입니다. 거래가 발생하면은 분계장에 기입하고, 분계장을 가지고 원장에 옮겨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연말에 오죠. 그죠? 이게 이제 12월 말에 와서 이제 시산표를 작성하고, 이걸 보고 요거 작성합니다. 마지막 단계. 그래서 요 단계가 이제 시산표 마지막 단계가 되죠. 그죠? 여기까지 딱 하고 나면은 이제 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 나온 게 이제 금년에 만약 이익이 생겼더라. 단기 순이익이 발생되죠. 그죠? 그 단기 순이익이 생기면 여기에 세금 내야 됩니다. 그 세금이 뭐죠? 몇 퍼센트 내는 세금, 기업에서 무슨 세 내죠? 예, 법인세 내죠. 그죠? 법인세. 이익이 생기면은 요 이익에 대해서 퍼센트, 몇 프로, 보통 20% 잡아야 됩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법인세. 우리 개인은 무슨 세 내죠? 소득세. 이제 법인은 법인세. 요 단계, 요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요 단계를 뭐라 하나 하면은 우리가 이제 세금 관계죠. 그죠? 요걸 구분해서 우리가 세무회계라 이랍니다. 세무회계. 요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누구죠? 세무사. 그 세무사들이 요걸 전문적으로 하죠. 이게 세무회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안 합니다. 시험에. 그죠? 안 나오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예. 아시겠죠?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그럼 이제 우리가 자 보세요.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재료를 사와서 우리 공장에서 물건을 만듭니다. 그죠? 만들면은 뭐가 되죠? 제품 되죠. 그죠? 요 제품을 시장에 이제 팔기 위해서 가져가면 뭐라 하죠?
상품, 요 상품에 대해서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예.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걸 제품이라 하고 요 제품을 시장에 가져간 상태가 상품, 여기다가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죠. 이 단계에서 우리가 요래 만드는 요 과정을 뭐라 하죠? 원가 회계. 회계를 요 단계 있죠. 그죠? 요걸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재무회계라 이랍니다. 재무회계. 요 부분이 원가 계산. 요거는 재무회계. 알겠죠? 그 우리 시험은 요 부분에서 몇 프로? 80%. 여기에서 20%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 자체 공장이 있는 회사는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 가지고 팔지만은 공장이 없으면은 만드는 물건을 사와서 팔잖아. 그죠? 사와서 팔고. 그 만드는 회사 이게 이제 제조 기업, 판매하는 회사, 판매회사. 여기 재무회계. 요거는 원가회계. 세금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죠. 여기 무슨 회계? 세무회계. 그 크게 이제 우리가 재무회계, 원가의 세무,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는 요거 하고 요게 시험이다. 그죠? 요래 하고.